안녕하세요. 영혼의 송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 대단히 어려운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이너스 1.43% 250원이 하락을 해서 17,185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는 482평선 이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의문이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하락이 충분히 다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현재는 481 이평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상호관세 유예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3일째 이제 하락을 연속으로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65%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81 이평선은 현재 16,316원입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겠죠. 네, 현 주가와는 이제 5.5%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15% 내외의 나스닥 지수가 2025년도 연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만약 5%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하락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난다면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 2만원 단위 위에서 거래가 지난 3년간 이제 50% 절반이나 이어졌고 이 17,000원 요 부분에서도 이제 20% 정도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았어요. 따라서 17,000원 이 부근에 오면 이제 많이 거래했던 그 지역이니까 지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481 이평선과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지점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식들을 좀 보면 현재는 반 트럼프 이 데모대가 이제 계속 주말마다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는 50501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하루 50개 시위를 열자라는 이런 운동이 이제 광범위하게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진짜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문구도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 데모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세 부과가 오래 지속이 돼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뭐 미국의 농산물 받는 지역들은 이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SNS 미디어를 이제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1차 때도 1기 때도 이제 280억 정도 지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억울한 마음들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농부들 인터뷰 이렇게 보면 피해는 받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 문제가 이제 높게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반 트럼프 이 데모는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데모하다가 일부 이제 경찰들이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불법 이민 뭐 이런 부분들을 추방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이 감옥에다 이제 수용하기도 하고 뭐 전부 다 수갑이나 팔찌를 채워서 이제 각 나라에 되돌려 보내는 뭐 이런 일들을 보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 포함해서 이제 대학들과 또
이 치열한 그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싸우는 곳이 없습니다. 이웃국가 멕시코,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유럽,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인도, 우리나라, 대만, 일본, 뭐 그동안 강력하게 동맹을 맺었던 뭐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90일간 유예는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전 나라를 대상으로 글로벌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싸움을 확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날 휴장이었습니다만 목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0.43 추가적으로 내려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덱스 지수에 반영이 된 데다가 뭐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 또 사퇴 압력, 미국 중앙은행까지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빨리 나가야 된다. 나는 그 파월이랑 일하는 게 이제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현재는 시장에 이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소불위의 그런 그 성격을 지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제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 스토리를 써오기는 써왔습니다만 그 조금 사람이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불편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제 오늘 그 포페 카톨릭 대표자죠. 카톨릭을 대표하는 이제 교황님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만 인도에 들르기 전에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 포페 교황을 이제 만나기도 했죠. 아마 그게 마지막 그 외부 인사 접견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서거를 88세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에 이렇게 모디 총리를 만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디 총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전 일기 때도 이제 친분을 좀 유지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미국을 방문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었을 것 같은데 뭐 관세 철회라든가 이런 걸 받아내질 못했어요.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꿈쩍도 안 해요. 심지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제 면박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는데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리적으로 모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의 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화합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지리적 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중국, 물론 뭐 이웃 국가 간에 다 조리라는 법이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갈등이 있어도 이제 교류를 하는 데는 이웃에 있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이 우리나라,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뭐 이런 데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아프리카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바로 남중국해를 빠져갖고 말레이시아, 이 말라가 해협을 지나면 바로 이제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의 이제 대부분의 그 원유라든가 제품들이 아라비아 해를 통과해서 이제 말라가 해협을 통과해서 남중국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육로로 이제 뚫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굳이 그 말레이시아 말라가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이런 데는 이제 친중국 국가들이고요. 인도하고는 브릭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죠. 다만 14억 인구라 중국의 공산품들이 저렴한 공산품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무역 교류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태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얀마 포함해서 뭐 캄보디아나 이런 국가들은 중국에서 원재료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이제 미국으로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하죠. 어느 한쪽에 기댈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굉장히 이제 높게 매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반도체를 대만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32%나 상호 관세를 물렸어요. 그러면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 반도체 전부 다 32%의 어떤 관세 부과가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25% 관세가 부과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이제 소비가 견디질 못하죠.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제 해외 국가들이 이걸 문다, 관세를 문다 이렇게 밝혔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해외 국가가 수출업자가 물 수도 있고 또 수입업자가 세관에게 이제 관세를 지불하면서 일단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가 없죠. 미시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6.7%에 올라올 정도니까 결국 파월 의장도 이런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쉽게 금리나 이런 부분을 못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가 조금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물가의 안정성을 만들어 줘야 이 강력한 고용 시장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물가를 막지 못하면 소비 여력이 둔화가 돼서 이제 경제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고용 시장이 이제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경제가 나빠지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이제 믿음, 신용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 상황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랑 믿어야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으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보고 배운 그런 후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서 배운 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한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국가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4월달 수출이 이제 미국 수출이 줄었는데,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각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그 미국 의존도를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면서 결국 중국을 부상시키는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인 이점, 만약에 이대로 상호관세가 전부 부과가 돼서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맹방들이잖아요. 그죠?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750개 기지에 이제 80여 개국이죠. 미군을 보내고 있고, 독일이나 우리나라, 일본, 또 필리핀,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미군을 배치해서 이제 운영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목요일도 미국 증시가 좀 내렸고, 오늘도 선물 지수가 이제 아침부터 0.75 정도 내리고 있었고, 또 하루 종일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미국 증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29조 달러의 이제 미 국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8조 8천억 달러, 전체 한 30%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44%를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6%가 민간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미국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올해 한 9조 달러 정도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는데,
과연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런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런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침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건데, 뭐 급락을 하고 있죠. 부활절로 이제 휴장을 했다 개장을 해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73%로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테슬라의 어닝, 목요일 날 알파벳의 어닝이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여전히 뭐 여러 곳에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죠. 해외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애플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또 반도체 제재,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또 법률적인 제재, 테슬라 역시 뭐 각종 불매운동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실적은 대단히 안 좋게 이렇게 예상이 돼요. 화요일 날. 예, 일단 빅테크 은행들은 호실적으로 이제 잘 끊었는데, 예, 이번 주에 화요일, 목요일 장 마감에 이제 테슬라하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S&P 500은 10.18%로 조정장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66% 하락으로 이제 거의 하락장에 근접을 하고 있죠. 다시 추가적인 하락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다시 한번 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20%인 하락장에 진입을 할까?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마땅히 되돌릴 카드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이제 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뭐 중국과는 거의 이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과 이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선뜻 그런 것에 응하지 않을는지, 그리고 대만이나 이스라엘, 인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뭐 동남아 국가들 또 유럽 연합이랑 협상, 예, 동시에 다발로 이제 너무 큰 일들을 벌이고 있고, 여기다 불법 이민 추방, 미국 대학들 뭐 자파 쓸어낸다고 또 뭐 보조금 중단 뭐 이런 거 각종 싸움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좀 진정되는 듯 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이런 위험을 이제 나는 뭐 이런데 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신용, 달러라는 신용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크 저커버그나 이제 이런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2025년도 들어서 이제 급락하기 전에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다 이 상단에서 매도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주식들을 이제 매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우리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 비해서는 뭐 중국 시장은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예, 중국 증시에는 최근 며칠간 또 강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3일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만일 오늘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 이제 4일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480일 이평선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마땅히 그 미국 증시가 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돌아 날라 그러면 일단 그 의문인 구름대 쪽으로 주가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밑으로 이제 다시 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폭발적인 인공지능의 상승세,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기대, 그러니까 감세 정책과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미국이 강하게 될 거야. 이런 걸 믿으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해왔던 이런 꿈들이 이제 현재로선 다 관세 문제로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참 어려운 시장 환경을 겪을 때, 미국은 빅테크들이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서 주도를 하면서 이제 지난 2년간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일부 주춤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하락장 정도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만일 다시 한번 그 하락장 정도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공책을 쓰기가 대단히 그 어려워질 것이다. 주식은 그 나라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이제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그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면 채권 수익률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 자체가 불안 요인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돈은 이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긴급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호관세 유예도 피터 나바로 이 고문이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굉장히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SNS 미디어에 그 관세 유예 부분을 이제 올리는 걸 보고서 그 되돌아왔다는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결정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장관의 어차피 미국의 재무장관, 상무장관은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긴급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막아야 되는. 그래서 결국 상호관세 90일 유예라는 빌 에크만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그걸로 시장이 잠시 이제 안정을 취하자 또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곳곳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의 시장이 또 하락으로 대응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관세로 인한 발작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그 번복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채권이 급등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깔아앉는 이런 수단이 오면 미국 연준은 이미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강제적으로 뭐 심지어 보편 관세도 없앨 수 있죠. 관세 전부 다 내가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분은 말 뒤집는데 뭐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분이니까 결국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급락을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책을 쓰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더 좋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풋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하고 채권 시장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트럼프 풋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세 부분에서 물러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하게 되면 아마 50501 이 미국인들의 데모도 이제 더 대규모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10% 기본관세,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 다 관세가 25% 붙어서 오기 때문에 뭐 차를 만들거나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부품값이 지금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감소에서 보듯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수출품들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텐데, 의외로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극한으로 끌고 가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할 것이거든요.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1.43%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현재는 나스닥 100 선물이 마이너스 1.77%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 정도 하락이 돼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마이너스 1% 이상이 이제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대로 끝나면 마이너스 1% 정도의 추가적인 그 하락 정도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7,000원 선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